자, 이제 일반 계정으로 접속을 했으니까 일반 계정에다가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게시판 테이블인데요. 여러분들이 요구사항 정의서에서 6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create 테이블인 거 아시죠? 그래서 create 잠깐 띄고 테이블 이렇게 쓰세요. 뜨시고 보드라고 쓰세요. 보드. create 테이블 보드라고 검색인 데다 치세요. 검색. 아시겠죠? 요게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만드는 처음에 들어가는 메시지 명령어예요. 아시겠죠? 됐나요? 그래서 게시판을 만든다 이렇게 쓰시고요. 검색 누르세요. 검색 누르시면 여기 이제 게시판 데이터입니다. 뭐 등등부터 해서 게시판 스키마, 게시판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구조인데 얘가 크리에이트예요. 그래서 스키마를 클릭하시면 여기 크리에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들어간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테이블의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 데이트, 히트 할 때는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있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전에 테이블이 있으면 원래 테이블이 있으면 드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드랍. 원래 구조가 이게 아니었던 게 들어가 있으면 드랍을 시킨다 이거예요. 아시죠? 근데 여기에 스타가 비밀번호가 더 들어가야 돼요. 비밀번호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R로 앞에가 테이블 만든 게 아니라 여기다가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컬럼을 다 만들어요. 아시죠? 그러면은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니까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드랍 테이블을 해야 됩니다. 드랍 테이블. 맨 처음에는 오류가 난다. 없으니까 오류가 나겠죠? 맨 처음에는 드랍 테이블 하다가 오류가 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드랍 테이블 오류, 드랍 시퀀스 오류. 그 1, 2, 3, 4, 5, 7에서 만들어내는 객체가 시퀀스예요. 시퀀스. 오라클에서. 되셨나요? 그래서 시퀀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 만들어서 썼으니까 드랍 테이블하고 시퀀서 드랍 시퀀서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시퀀서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크리에이트 시퀀서 하고 만들 때 뭘 만들어요? 여기 보면 넘버,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인, 조회수. 되셨나요? 이런 컬럼 만들어야 되고 뒤에 있는 거 보시면 타임. 넘버가 숫자 타입이에요. 숫자다. 소점도 쓸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점수도 쓸 수 있고 아시겠죠? 이게 넘버예요. 넘버, 바케라터 2. 바케라터가 이게는 이제 밸리어블이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문자열을 쓸 수 있는데 2가 있고 1이 있어요. 그 바케라터가 있고 바케라터 2가 있어요. 바케라터는 그냥 2000자까지만 쓸 수 있도록 맨 처음에 오라클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2000자가 너무 적거든요. 쓰다 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배로 늘린 4000자가 바케라터 2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케라터 2를 써요. 문자일 때. 아무 생각 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바케라터 2를 써서 썼고요. 그 다음에 길이의 바케라터 문자열은 항상 길이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디폴트로 기본값이 있어요. 우리가 디폴트로 써놨는데 시스데이트가 그 오라클에서 오늘 날짜예요. 오늘 날짜라는 키워드. 아시겠죠? 그 MySQL에서는 today. 되셨나요?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여기 넘버도 디폴트가 여기다.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뭔지 아시죠? 쭉쭉쭉. 되었나요? 지금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만들어가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만들거나 MySQL 만들 때도 그냥 이렇게 컬럼 이름부터 쫙 쓰고 타입 쓰고 그 다음에 길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난널이나 널이나 이런 거 쓰고 프라이머리 키 해당되는 거 쓰고 그 다음 포린 키 쓰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써나가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한꺼번에 다 쓰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컬럼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 쓰고 길이 쓰고 그 다음에 포린 키나 프라이머리 키, 난널 이런 거 쓰고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제약 조건 이렇게 쓰는 거죠. 입력할 때 제약 조건.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이렇게는 이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디폴트가 맨 마지막으로 쓰게 되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런 순서대로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써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세요. 맨 처음에 컬럼 이름부터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거 쓰고 그 다음에 디폴트 맨 마지막에 디폴트 이름 쓰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작성해서 쓰면 되고요. 크리에이트에서 테이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시퀀서는 얘는 1, 2, 3, 4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증가시키면서 늘려주는 이런 건데요. 다음 번호에 대한 것을 이제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이런 객체 중에 하나예요. 보드하고 서로 별개예요. 아시겠죠? 근데 보드에서 얘를 쓸 거다라는 의미의 보드 언더바 시퀀서라고 붙인 거예요. 이름만. 되셨나요? 이름만 이렇게 붙인 거고요. 보통 인크리즈 1부터 1씩 증가한다. 그 디폴트로 그냥 전부 다 해서 그냥 이 정도 쓰면 돼요. 여기 1씩 증가하는 시퀀서 만들고 인설트 할 때는 여기 보드 시퀀서에서부터 다음 글 번호를 주세요. 넥스트 밸류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셨나요? 여기 있는 것부터 셀렉트까지 자 게시판 테이블과 시켓을 제거한다부터 긁으세요. 긁어서 완전 적용, 그 다음에 게시판 리스트까지 리스트 가져오기 여기까지 해서 복사하세요. SQL 디벨로퍼에다가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드랍 테이블, 드랍 시퀀스, 크리에이트 테이블, 크리에이트 시퀀스,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샘플 데이터 입력한다. 인서트 인트 보드 해가지고 컬럼으로 쫙 썼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데이터 됐고, 커밋이라는 거 썼는데 커밋이 완전 적용. 그 MySQL에서 커밋 쓰시죠? 데이터 변경이 되면 반드시 커밋이나 롤백을 써야 한다. 아시겠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해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까지 이렇게 쓰시고요. 그 커서가 깜빡일 때 블록 지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F 누르시면 맨 위에서 아래까지 쫙 실행이 되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 성공한 거다. 커밋 완료되고 데이터가 쭉 나와 있으면 성공한다. 됐죠?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해서 되셨나요? 네,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프로그램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라클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접속도 다 가능하시고요. 그 SQL 디벨로퍼가 이게 자바 프로그램 요 자체가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이게 자바 프로그램처럼 안 보이잖아요.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included 자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자체가 자바 프로그램이라고요. 자바로 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여기서 됐다는 얘기는 내가 자바 프로그램을 짜도 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돼야 한다. 그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좀 잘못하고 있다. 그 깊은 반성과 뉘우침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그 자바 쪽으로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얘 컬럼이 몇 개? 6개. 예, DTO의 프로퍼티를 몇 개 만들어야 돼요? 6개. 되셨죠? 그 프로퍼티가 있는 클래스 이름을 뭐라 그래요? DTO. 되셨나요? 게시판에 DTO니까 보드 DTO. 되셨나요? 자, 짜겠습니다. 자,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를 닫을 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클로즈 하다 하시면은 다 닫히죠. 자, 어디에다 만들어야 돼? 자바 프로그램은 프로젝트가 JSP 프로젝트죠. JSP 프로젝트. 웹 컨텐츠는 HTML, JSP 뭐 이런 거 웹 컨텐츠. 자바는 자바 리소시스 아래 SRC입니다. SRC에다가 만들어야 되고요. 됐죠?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고 뉴 하세요. 뭘 만든다고요? 클래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담을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게 뭐라고요? DTO. 아시겠죠? 자, 클래스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이제 패키지 만드셔야 되겠죠? 패키지는 저희가 이제 그 도메인 거꾸로 저는 이제 웹장 도메인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com.웹장이라고 쓸게요. com 회사 중에서 웹장이라는 회사. com.웹장. 자, 지금 만드시는 게 com.웹장에 게시판 만드니까 보드라고 써요. 보드. 그 다음에 보드 중에서 저희가 DTO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보드.DTO. 되셨나요? 네, DTO 중에서 게시판에 해당되는 DTO니까 클래스 네임 갑니다. 보드. BOARD. 맨 앞자 대문자. BOARD. 맨 앞자 대문자. 그 다음에 DTO. DTO가 약자기 때문에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의 약자기 때문에 전부 다 올 대문자. 되셨나요? 네.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그냥 술술술술 읽으면 이해가 되도록 짜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그 회사 중에서 그 웹장 컴퓨터 웹장이라는 회사의 게시판 지금 작업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오브젝트를 지금 여기다 들어있는 걸 만드는데 보드 DTO예요. 데이터 오브젝트 트랜스퍼 오브젝트입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그냥 술술술 읽으면 이해가 되도록 짜는 거예요. 그 긴 걸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게 되었으면 피니시 누릅니다. 피니시 누르시면 클래스 한 개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다 뭘로 선언해요? 프라이빗을 선언해요. 프라이빗. 아시겠죠? 누가 그렇게 쓰라고 시켰어요?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쓰라고 시킨다고요. 아시겠죠? 저는 퍼블릭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 프라이빗을 안 쓰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게터와 세터를 써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게터와 세터를 찾는다. 아시겠죠? 게터와 세터를 있는 것을 프로퍼티라고 얘기한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 프라이빗을 써요. 프라이빗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가 인티저 넘버겠죠? 인티저, int 넘버. 그 실제적으로 넘버는 롱 타입으로 쓰는 게 맞아요.
오라클의 넘버 정도면 자바에서는 롱 타입이에요. 아시겠죠? 타입은. 롱 타입 나중에 이제 스프링이나 이런데 그 빅데이터 쪽에 보시면 이런 걸 전부 다 인티저로 안 받고요. 롱 타입으로 자동적으로 변환해서 얘가 롱 타입으로 줘버려요. 아시겠죠? 더블 타입이나 롱 타입 뭐 이런 걸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이 시퀀서나 그 넘버 타입으로 봤을 때는 자바의 롱 타입하고 맞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지금은 연습사만 하기 때문에 인티저로 쓰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연습만 하기 때문에 인티저로 쓸게요. 쓰시고 이제 프라이빗 씁니다. 프라이빗 쓰고요. 스트링으로 다 타이틀도 스트링, 컨텐츠도 스트링, 그 다음에 라이터도 스트링 끝. 되셨나요? 라이터 스트링 하시고 라이트 데이트도 스트링으로 할게요. 라이트 WRIT 라이트 데이트 스트링으로 할게요. 그 라이트 데이트는 데이트 타입으로 컨버전 시킬 때 스프링에서는 자동으로 막 컨버전 시켜줘요. 자동으로. 아시겠죠? 근데 오라클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트 타입은 그 자바.sql의 데이트 타입이에요. 데이트에 있는 데이트 타입을 쓰고 있다고요. 아시죠? 근데 그 자바에서 주로 쓰는 데이트 타입은 자바의 유틸의 데이트 타입이에요. 패키지가 서로 틀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자동으로 컨버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컨버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조금의 주의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문자열로 받아오면 되잖아요. 그냥 문자열로 받아온다고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라클에서는 문자열로 자동으로 변경해서 집어넣을 때도 되고요. 꺼낼 때도 돼요. 이해되시죠? 대신에 타입을 좀 지정을 해야지 된다 이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스프링에서는 자동으로 해주니까 스프링으로 배우실 때는 자동으로 그 컨버전 시켜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바나 아니면은 JSP에서는 그냥 지금처럼 스트링으로 그냥 받아오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했다고 얘기하세요. 다음 선생님한테. 제가 내일까지 아쉽게도 내일까지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어떤 분은 아시던데? 모르시는구나. 그럼 죄송해요.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요. 자, 히트는 인치다로 하시면 되겠죠? 히트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세터 게터를 만들 때 public 뭐라면서 set 다음에 원래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public 이렇게 만들으세요. public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리턴 타입이 세터 같으면 void가 이렇게 리턴 타입이 되죠. get터부터 만들게요. 리턴 타입이 인티저, 위에 있는 변수와 동일하게 인티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get터면 get이라고 쓰시고 변수를 맨 앞자리 대문자로 써서 number 이렇게 쓴다. 이해되시겠죠? number라고 쓰시고 가로 열고 쓰세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엔터 쓰시고요. 여기다 그 리턴 쓰시고요. 리턴 쓰시면서 number를 리턴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얘가 요걸 가져와서 이쪽으로 가져오죠. 이쪽으로 가져와서 얘 이름을 부르면 이 타입으로 리턴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셨나요? 리턴하게 이렇게 되시는데 이때 이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타입과 여기에 있는 타입 맞춰줘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get터의 주요점은 앞에다 get이라고 쓴다. get 이걸 get터라고 얘기한다고 하시죠? 앞에다 get이라고 쓰시고 변수 이름의 맨 앞자리를 대문자로 쓰시려고요. 이렇게 대문자로 되셨나요? 네. 대문자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걸 get터라고 얘기해준다고요. 그래서 get터에 대한 프로퍼티가 없습니다. 만약에 JSP에서 get터에 대한 프로퍼티가 없습니다. 그러면 JSP에서는 화면에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표시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get이라고 써져 있는 get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변수가 없다 이게 아니고 이 변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밖에 있는 요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get터에 의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세터를 만듭니다. 그럼 public이라고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리턴 타입은 void입니다. 넣을 거예요. void. set 쓰시고요. 대문자 넘버를 이렇게 써가지고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엔터 쓰세요. 그리고 this가 뭔지 아시죠? 자기 자신의 객체를 의미할 때 this라고 쓰시고요. 점 다음에 넘버 있습니다. equal 쓰시고 넘버라고 써주세요. 넘버라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얘를 인티저를 받아야 되네. 인티저 넘버. 여기 봤습니다. 요거는 외부에서 넘버를 이렇게 넘어옵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밖에서 넘버를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넘어줍니다. 그럼 요게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하고 얘가 이 꼴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디스.점 넘버는 얘입니다. 얘. 디스 넘버. 얘가 얘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게 이제 세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터해가지고 밖에서 넘어온 것을 이렇게 넘겨주고 해서 받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됐죠?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요거는 이제 게터와 세터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고창 나는 게, 이 경고창 나는 게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데, 얘네들은 게터와 세터를 썼기 때문에 이제 경고창이 없어집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한참 만들다 보면 변수가 20개 다음에 20개 전부 다 만들 때 되게 힘들겠죠? 네, 지웁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되었죠? 네,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중간에 소스라는 게 있어요. 소스. 보이시나요? 예, source 보이시죠? 예, source에 getter and generate, getter and set가 있습니다. getter와 setter를 만들자. 보이시나요? 네,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 컬럼 이름이 쫙 나오죠? 예, select all 누르세요. 저는 이런 거 가르친다고요. 이렇게 코딩하는 거 말고. 코딩하는 거 한 번 해줬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네. 네, 어떻게 만드는지 아셨죠? 네. 이게 전부 다 셀렉터로 하면 전부 다 되죠? 되셨나요? 맨 아래 제너레이트 누르세요. 다 만들어졌죠? 다 만들어진 거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게터와 세터가 아까 전에 get number 만든 거랑 동일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set number도 동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set number와 get number 이런 것들을 게터와 세터를 잘 만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개 만드실 거는 데이터를 나중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게터에 의해서 데이터를 다 가져온 다음에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면 source 보세요. source 보시면 generate to string 이라는 게 있습니다. generate to string 보이시나요? 네, 클릭하세요. 필드 이름 전부 다 체크되어 있죠? 예, generate 누르세요. 누르시면 여기 보면 지금 내 클래스가 보드 DTO고요. 넘버는 넘버, 타이틀은 타이틀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부 다 찍어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오버라이트 되어 있죠? 여기 오브젝트 안에 투스윙 메소드가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부 다 찍는 거고요. 얘는 데이터 확인용입니다. 데이터 확인용.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면 이제 저희가 보드 DTO를 찍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투스트링 메소드가 호출돼서 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찍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DTO를 다 만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용하려는 DTO는 전부 다 만들었고요. 필요해서 생성자 같은 걸 만들 수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기본 생성자를 보통 주로 사용하세요. 이런 DTO 프로그램들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만드는 게 기본 생성자를 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생성자를 만들면 반드시 기본 생성자를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생성자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데이터를 세팅할 수 있도록 생성자를 또 만들 수 있는데, 데이터를 세팅하기 위한 생성자를 만들면 기본 생성자를 반드시 한 개 더 만들어줘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지키셔야 돼요. 그런 것만 지키시면 되고, 여기 세터 게터 만들었고, 그 다음에 투스트링 메소드 만들었고,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DB에 있는 놈을 DTO로 가져와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꺼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얘를 이제 JSP 쪽에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시겠죠? 이때 JSP 쪽에서 이제 주로 찾아서 쓰는 것은 지난번에 JSP 할 때 만들었지만 리퀘스트에서 담아가지고 옮기면 JSP까지 홀라당 가가지고 쉽게 꺼내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이렇게 담는 것부터 이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쓰는 프로그램을 DAO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데이터를 이렇게 꺼내오는, 참조해서 꺼내오는 오브젝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네.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DAO